네. 기대감 최고치로 끌어올린 NC소프트의 기대작 블레이드 앤 소울이 지난 주말 오픈됐습니다. 예. 어떻습니까? 성적이? 뭐 지난주에 오픈을 해가지고요. 네. 첫 맞는 주말이었습니다. 네. 아무래도 게임을 열심히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말 성적이 또 이게 어떻게 될까 굉장히 많은 관심을 적어도 보고 한 뭐 있었는데요. 1박 2일 정도는 해줘야 또 게임이니까. 그죠? 그러니까 게임 한번 하려면 또 컵라면 한 3번 정도는 아, 먹어- 그렇죠, 그렇죠. 먹어줘야. 역시. 예, 첫날 한 한 3위 정도. 박스까지는 죄송합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근데 뭐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네. 그런 네. 부분들 때문에 셧다운 제도가 좀 필요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. 반대도 꼭 같이 피더라고요. 안 좋은데. 청소년. 그래서 성적이 어땠다고요? 예, 어쨌든 그 첫날 한 9.6%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첫날 3위를 기록하면서 좀 놀라운 관심을 뽑았는데요. 지난 주말 불소, 블레이드 앤 소울의 시장 점유율이 20.35%로 디아블로 3를 눌렀습니다. 오호. 와우. 그리고 처음에 15대로 시작한 서버가 무려 32대까지 늘었습니다. 야. 일별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요. 그 첫날 이제 어떤 게시 효과로 급격하게 올랐다가 지금 이제 상용 일별 시간까지 해서 두 개 다 이제 브레이드 앤 소울이 디아블로 3를 누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아, 매니아들은 불쏘군요. 주말에. 그러니까 뭐 디아블로에 지치신 분들이 좀 블레이드 앤 소울을 다시 한번 어. 불태워볼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. LOL이 3위네요. 네. 뭐 압도적으로 1위였다 그랬는데 네. 신작이 나오니까 확 밀렸군요. 이제 조카분 다른 게임 하겠는데. 우리 이상수 PD도 요새 LOL 뭐 계속 디아블로 한다고 그러네요. 신작을 해봤대요. 예, 이상수 블레이드 앤 소울. PD의 얘기로는 디아블로 3 전문가 관계자에 따르면 예, 네. 그 전문가에 따르면은 브레이드 앤 소울 자기 보통 웬만한 게임은 레벨 10까지 하고 있는데 브레이드 앤 소울은 레벨 10까지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대중들의 평가는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좀 PC방 점유율이란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. 그러니까요. 원래 그렇게 길게 하는 게임은 PC방 점유율보다는 어좀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PC방에서는 2박 3일, 4박 5일 하기가 좀 시간당 힘드니까 돈 집에서 들어가니까요. 네.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브레이드 앤 소울의 어떤 초기 어떤 점유율은 굉장히 좀 역시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요. 서버 한 개당 한 10,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30만 명. 30개가 서버는 한 30만 명 정도가 지금 브레이드 앤 소울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아이온 같은 경우가 대단하군요. 아이온이 처음에 한 20만 명 정도로 시작을 했었대요. 근데 지금 브레이드 앤 소울이 3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아이온 이상의 어떤 기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이온이 한 달에 19,800원 정도 하는데 그 이번에 브레이드 앤 소울은 조금 더 좀 비싼 가격 한 25,000원 내외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NC소프트 김택친 대표의 지분 매각으로 주가가 많이 폭락했던 NC소프트의 주가가 6일째 오늘까지 7거래일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건 뭐, 그 리니지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. 네. 저는 이제 그 PC방에서 그렇게 밤을 새더라고요. 막 컵라면을 몇 박스. 저 한참 공부하고 있었을 때죠. 담배를 몇 보루 막 이렇게 사다 놓고. 그래서, 아니, 그 PC방비가 얼마냐 도대체 그게. 시간당 얼마씩 하는데. 근데 그분들은 그 게임하면서 돈 벌더라고요. 그럼요. 그 아이템을 네, 리니지는 돈 벌더라고요. 획득하면서? 네. 그래서 막 성을 점령하면 뭐 다 뺏고 뭐 이렇게 하던데. 한때는 공부 안 하고 나가서 그냥 PC방에서 돈 벌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. 네. 어쨌든 그 블레이드 앤 소울이 일단은 뭐 성과가 좀 지난 주말만 놓고 본다고 뭐 하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성적을 거뒀다. 그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? 뭐 단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뭘까요? 일단 NC소프트의 MMORPG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신작 효과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전에 그럼 경쟁자들의 어떤 상태를 좀 볼 필요도 있는데 디아블로 3 정말 한국 시장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던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. 제가 잠깐 이거 디아블로의 어떤 토론장을 지금 화면에 띄워놓고 있는데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? 토론장. 예. 와.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읽어주세요. 예, 뭐 당분간 일반 채널에 자동으로 참여되지 않습니다. 경매장 관련된 오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 아이템 회수 관련 오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 오류. 그리고 이제 게시판 글을 보면은 좀 복원 좀 해라. 에러 3 뜨고 해킹 당하신 분. 한국을 1위로 보는 블리자드. NC에서 막 사람 써가지고 막 올리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? 그럴 기에는 알바비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. 이 정도 글을 많이 올리는. 근데 그러니까. 실제로 막 게임 다운되고 그런 게 막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. 예, 디아블로 같은 경우에 거의 끝판왕인 디아블로보다 더 무서운 게 서버로 들어갈 수 없는 에러 37이라고 합니다. 왜 그게 파업장이 뜨나 보죠? 예, 그 에러 37이라는 코드가 네. 이제 서버가 꽉 찼다는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아. 여기에 대해서 오죽하면 한국 사람들은 또 이런 거 가만히 안 참잖아요. 결국은 그렇죠.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심지어 그 공정거래위원장까지 나서서 이거 게임을 할 수 없는 게임이면 환불 조치를 하겠다. 네.
라는 저 엄포까지 났는데요. 이런 게임을 하시는 분들한테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, 행간에 좀 우스갯소리로 남자친구가 게임을 하다 연락이 왔다. 그때 로딩 중 아니면 다운된 거다. 그러면서 디아블로 쓰시는 남자분들은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굉장히 많이 했겠죠. 하루 종일 또 다운이 됐다고 하니까요. 사이가 좋아졌겠네요. 예,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디아블로 3가 좀 고객들한테 좀 멀어지는 측면에서 그 답답하다가 이제 브레이드 앤 소울은 정말 한국적인 마인드로 네. 그 잘 서버가 돌아가고. 원활하지 않다면 안 되니까 그거 뭐 만든 지 3일밖에 안 되는데 서버를 2배로 늘렸을 정도니까요.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서버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대단하군요. 예, 게이머들의 멘붕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책 그럼요. 당국까지 움직이게 만드는지를 보여줬으니까요.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브레이드 앤 소울이 좀 선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현재 시간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삼성전자 사흘새 9% 급락, 몰빵한 투자자 문사 비명. 우리 권순우 기자가 얘기한 한 3분 뒤에 떴네요, 이런 기사가. 아, 누가 제 말 받아쓰고 있나 보네요. 그러니까요. 예, 예. 신동규 농협금융회장 두 번째 출근도 무산. 네. 이 모피아들 제가 볼 때 너무 심한 것 같아요. 이거 한번 세게 써야 되는데 사실은 해도 너무한다. 그렇죠. 네. 거의 뭐 PK 쪽이 다 이건 너무하는 것 같아요, 있으니까. 진짜. PK 모피아도 정말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역풍이 세게 오는데. 네, 네. 네. 자꾸만 즐거운 다른 게임 쪽으로 얘기를 하죠. 가는데요. 네, 게임 얘기. 와, 서버를 그냥 뭐 2배로 팍팍팍 늘려줄 정도로 예, 예. 우리나라 이 게임 회사들의 대고객 서비스 마인드가 네. 그만큼 앞서가고 있다. 앞서가는 건지 정말 너무 이것도 좀 너무 좀 칭찬한 거 아니에요. 그렇게 게임 매니아들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뭐 하려고 하는지 진짜 참. 자, 어쨌거나 주가에는 좀 어떤 영향이 이게 있을지. 진짜 제 에이스부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요, 정말 이거. 그래도 네. 외국에서 많이 팔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외국에서. 외국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조금 이 게임을 가가지고 하고, 그러니까 이 불소를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유럽 그 청소년들 요새 좀 시리에 젖어 있을 거 아니에요. 아, 취직도 안 되고. 그래가지고 게임주가 네. 방어주 성격이 좀 있대요. 그러니까요. 경기가 안 좋고 하면 게임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유럽 청소년들 요새 진짜 뭐 돈이 없어서 연애질도 잘 안 되고 이런 거 집에서 아니면 이렇게 친구 집에서 모여서 불소 이런 거 딱 하면 좋을 네. 텐데. 이것도 안 돼요. 이게 사실은 너무 이게 국수주의적인 발상이죠. 이렇게 하면 안 되고. 자, 저 주가 궁금해요. 투자자분들, NC소프트 가지고 계신 분들 이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. 과연 얼마 정도의 영향이 있을까요? 예, 일단 그 NC소프트가 뭘로 돈을 버는지부터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. 1분기에 매출액을 어떤 게 제일 많이 올렸는지 좀 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리니지 아니에요? 이거 혹시? 딱 보니까 아니네. 아이온이 좀 더 벌었습니다. 아이오니네. 오. 리니지의 그 장점은 NC소프트의 주가를 거의 뭐 바닥을 지켜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1, 2를 합쳐도 아이온하고 똑같네요, 예, 사실상. 네. 그러니까 리니지 2가 그러니까 리니지 1에는 워낙 마니아들이 많아가지고 네. 실적이 좀 덜 꺾이는 측면이 있고요. 브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경우에도 나왔을 때 원래 있던 걸 잠식하지 않을 거냐는 우려가 있는데 워낙 마니아들이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리니지는 몇 년이 지나도록 지금 37% 이야. 지금 이게 437억 원인데요. 그 정도 매출액을 하고 있고요. 리니지 2 아이온, 그 길드워가 좀 이 정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NC소프트가 연구개발비로 사용한 게 1분기에 한 388억 원 정도 돼요. R&D가 380억이에요. 예, 매출액 대비 한 33% 정도 되는데요. 대단하구나. 그 NC소프트 순이익이 1분기에 283억 원이었어요. 회계적으로 조금 조정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순이익보다 연구개발비가 더 많은 그러니까요. 거예요. 그런데 지금 브레이드 앤 소울이 6년 동안 500억을 들여서 만들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게임 회사에서 그 신작을 발표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이벤트인지를 좀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증권사들은 불소 관련 매출을 올해 한 1,020억 정도 보고 있고요. 내년에 2,068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. 이거 불소 관련해서만이에요. 불소. 예. 예. 이거를 좀 PER 기준으로 야, 환산을 해보면 참. 뭐 그 2012년에 뭐 한 PER이 36배, 네. 2013년 20배, 2014년에 8배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요. NC가. 예, 지금 한 36배 정도 돼요. 그러면은 이게 과거 5년간 평균 PER이 한 31배 정도 되니까 내년 후년 보면은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새 그 12시 되면 그 청소년들 오픈 안 되는 거 그거 다 그냥 흐지부지 됐죠. 그냥 다 하는데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밤새 하던데 그거. 그러니까 뭐 아이디도 사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아버지 것도 좀 빌리고. 그때만 그냥 뭐 게임 때문에 청소년들이 뭐 사회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난리치면 네. 그때만 뭐 교과보다 잠깐이죠. 해가지고 잠깐 하고. 그때는 정말 근데 시작이 잘못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그 이제 동기 자체가 뭐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게임을 규제한다. 게임을 규제하는 건 학교 폭력이랑 관련성이 좀 없는데 그때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가 자꾸 대기가 되니까
거기에 대한 해답을 뭔가 만들어내긴 만들어내니까 그 게임을 좀 공격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 게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하면서 그걸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 마지막으로 최대 주주 변경된 거 있잖아요. 예, 예. 저 넥슨. 김택진 네. 대표. 그거는 우리 권순호 기자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지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. 여기 좀 이렇게 딱 집어서 뭐라고 얘기하기 좀 아.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한데 원래 그 김택진 대표랑 넥슨의 어떤 그 글로벌망과 어떤 그 NC소프트의 MMORPG의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전략적 제휴 차원에서 매도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김택진 대표 같은 경우는 NC소프트의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. 근데 그러니까요. 지분을 24%에서 이렇게 14%를 팔면서 좀 이 8천억이라는 돈을 어디다 쓸 거냐에 대해서 좀 논의들이 논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. 뭐 행간에는 뭐 가정사에 문제가 있다느니 네. 뭐 그런 소문까지 돌 정도였는데 어쨌든 그 시장에서는 넥슨과의 전략적 교류 차원에서 신규 법인 투자나 아니면 넥슨의 지분을 다시 인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는데요. 어쨌든 이 정도 큰 딜을 할 때 그 최대주주, 어떤 상징적인 최대주주의 움직임이 좀 시장의 불투명성을 주기보다는 이런 자금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기업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는 걸 좀 더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또 이왕 지분 팔 건데 왜 신작을 발표하기 전에 팔았냐. 발표하고 나면 올랐을 텐데. 이런 차원에서 저 엑싯은 아니다. 팔고 나가려 그러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양심은 있다. 예, 어쨌든 그 투자자들이 그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취재주주에 조금 더 투자자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네. 탐험 짧게 가시죠. 그래야 한 될 2분 것 정도 같아요. 남았는데. 네, 넘어가겠습니다.